압박을 받고 패해 목숨만 겨우 건진 여포는 진궁이 권하는 대로 서주의 유비를 찾아간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여포에게 작은 성 하나를 내준다. 한편 조조는 서주에서 세력을 키우는 유비와 남양의 원수를 동시에 견제하기 위해 황제의 칙령으로 유비에게 원수를 칠 것을 명령한다. 유비와 관우가 원정을 떠난 사이 서주성을 지키던 장비는 술에 취해 새우를 보내다 야심을 품은 여포에게 서주성을 빼앗기고 만다. 유비 역시 원술의 군대에 쫓기다 결국 유비와 관우, 장비는 조조에게 의탁을 한다. 조조군과 여포의 일전이 벌어지고 여포는 부하의 배신으로 충직한 부하 장녀와 함께 조조에게 사로잡힌 뒤 처형을 당한다. 그리고 장녀는 그의 충직성을 높이 산 조조가 관우의 청혼을 들어 살려준다. 살았다, 관우. 장비. 살았다니. 자, 이걸 봐라. 역적 조조를 없애라? 폐하의 비밀 명령이다. 그랬군요. 그래서 그 기밀을 숨기려고 형님은 아까 조조 앞에서는 겁쟁인 척 하셨던 거군요. 그렇다. 원수를 치겠다고 한 것도 호창에서 빠져나오려는 구실이야. 자, 이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됐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진군이다. 가자! 현덕에게 5만 병사를 줬다고? 그건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 들에 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승상각하. 그럼 내가 유비의 귀에 속아 넘어갔다는 말인가? 각하의 허락도 없이 폐하를 비밀리에 만났다는 것도 보나마나 비밀 명령을 받기 위해서가 틀림없습니다. 바로 손을 쓰지 않으면 큰일을 그르칠까 염려가 됩니다. 알았다. 아무튼 녀석은 서주에 머무를 테니까 그때 현덕은 조조가 내준 5만 군사로 우선 원수를 친 다음 서주로 향했다. 한때 유비가 주인이었던 서주성은 지금 조조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 멈춰라! 어디서 온 군대냐? 조조 승상각하의 명령을 받고 원수를 치고 온 유비 현덕이요. 성안에 있는 내 가족을 만나보고 싶소. 알았소. 야! 유비 선수입니다! 유비 태수님이시다. 오, 태수님 무사하셨군요, 태수님. 미추, 여화. 여보. 고생을 시켰어. 여보, 근데 어머님께서. 어머님이? 어머니. 어머니. 현덕이구나. 네 꿈을 꾸지 않은 날이 없었단다. 불효한 이 자식 용서하십시오. 아니다. 남자는 애미 일은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뜻을 펼치는 게 제일 훌륭한 효도다.
현덕아, 내 눈을 자세히 보고 싶다. 그래, 아직도 맑은 빛이 잃지 않았다. 이걸 보니 넌 앞으로도 고든 길을 걸어가겠구나. 고맙다. 어머니. 한호 장군도 같이 왔나?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장군, 이 아이는 높은 이상을 품고 있긴 하지만 혼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세상 모르는 아이입니다. 부탁을 해서 미안하지만 장군만은 이 아이의 이상을 믿고 끝까지 도와주시오. 부탁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관우 목숨을 바쳐 지켜드리겠습니다. 장군. 예. 장군한테도 부탁합니다. 이제 나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겠구나. 어머니, 어머니, 유비 장군, 승상각하의 명령이요. 즉시 우리와 함께 화창으로 가야겠소. 명령을 받지 않으면 목을 치겠소. 녀석들이! 목이 달아날 녀석은 바로 네놈들이다. 이 성문이 이제 우릴 것이다. 어서 저리 비치지 못해. 이를 이렇게 벌려놓고 어쩔 셈이야? 형님, 망설일 것 없이 조조와 일전을 벌이는 겁니다. 어머니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든 길을 걸어가라고요. 이남 유비, 각오해라. 조조는 즉시 전군을 동원하여 서주를 공격해왔다. 조조는 20만 대군을 5개의 부대로 나누어 공격해옵니다. 우리 힘만으론 막아내지 못합니다. 다행히 원소가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원소를 우리 편으로 불러들이면 조조도 겁을 먹고 물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동생인 원수를 우리 손으로 죽였는데 과연 그가 도와주겠습니까? 원수를 죽인 것은 조조의 명령이어서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 하고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도 원군을 보다해 조조의 군대를 무찔러 달라고 하면은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뜻을 전하죠. 잠깐요, 잠깐. 원군 부탁할 것도 없이 조조의 군대는 먼 길을 걸어와 지쳐있을 테니까 당장 오늘 밤에 기습을 하면은 단번에 박살낼 수 있다고요. 장비가 하는 말도 일리가 있다. 좋다. 나하고 장비가 밤에 기습을 한다. 미축은 원소를 찾아가서 우리 편을 들어주게끔 설득을 해주시고 관우는 이곳에 남아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한다. 알겠습니다. 역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군. 와, 공격이다! 모두 허수아비입니다. 당했다, 함정이야! 이상하군요. 제가 가보고 오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장군님. 이는 녀석이 관우를 내가 상대해주마!
이럴 수가. 저 물은 하루를 찔렸구나. 관우 장군! 오랜만입니다. 오, 장류. 그래도 낯이 익은 그대가 내 목을 치러 와주니 고맙소. 결판을 내봅시다. 잠깐만요. 저는 지난날의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대장군, 장류는 인의의 도를 알고 있는 진정한 장수입니다. 살려주시길 청합니다. 부탁합니다. 부탁입니다. 멈춰라! 멈춰라! 보시다시피 저는 조조 승상 휘하에서 승상의 명령을 받으며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장군, 이번엔 저희가 장군에게 충성을 다할 기회를 주십시오. 어떡하라는 말씀이요? 조조 승상은 장군의 용맹을 높이 평가해 장군을 곁에서 거느리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항복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요. 난 어떻게 보란 소리요? 목숨을 구걸할 생각은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조조의 목을 베고 말 테니 돌아가서 그렇게 전해 주시오. 장군, 만약 장군이 죽기라도 한다면 뒤에 남는 유장군의 부인은 어떡하고요? 뭐이씨, 형수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오. 목숨을 잃기 직전에 도움을 받고 살아나서 지금은 조조 승상각하의 명령으로 무사히 잘 있습니다. 유비 장군을 죽였다는 보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무사히 살아있다면 장군께서도 어떤 치욕을 당하더라도 참고 살아남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이 의형제 결의를 맺은 장군께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류, 그대 말이 맞소. 그대 충고에 따르겠소. 장군님, 무사하셨군요. 죄송합니다, 형수님. 제가 어리석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날이 올 것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 장군님은 어디서? 형수님, 형님은 어딘가에 꼭 살아계실 겁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눈물을 삼키고 조조에게 항복을 하고자 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여자이니 모든 걸 장군님께 맡기겠습니다. 알아서 결정해 주십시오. 형수님, 관우 장군, 잘 와주었소. 전투에서 진 적군 장수의 목숨을 살려주시니 이 은혜 잊지 못할 겁니다. 나야말로 장군처럼 충성스럽고 의로운 장수를 맞이한다면 기쁘게 그지없을 것이요. 이제부터 이 조조를 위해 일을 해주시겠소. 예. 하지만 만일 언제고 유비 장군의 소식이 들려올 때는 의형제의 결의를 맺은 이 아우의 약속을 지켜야 무슨 일이 있어도 유비 장군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때는 즉시 승상께 말씀을 드리겠으니 승상께서는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그건 장녀에게 들었소. 만약 그러한 때가 혹 온다면 그땐 장군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약속하리다. 고마운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조는 관우를 허창으로 데리고 와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주고 수많은 선물을 안겨주었다. 허나 관우는 이 모든 물건을 여호와에게 바치고 오로지 유비를 향한 의리와 충성을 굳게 지키려고 했다.
유비 현덕에 대한 의리와 충성심을 그토록 굳게 간직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미련 없이 내 곁을 떠날 게 분명한데 어떻게 하면 관우를 내 곁에 붙들어둘 수 있겠소? 관우는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입니다. 무턱대고 어느 날 갑자기 훌쩍 승상님을 떠나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 큰 공을 세워 승상님께 받은 은혜에 충분히 보답했다고 생각하는 날이 오면 그때 비로소 관우는 승상님 곁을 떠나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관우에게는 은혜를 갚을 만한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이 그를 붙잡아둘 마지막 방책이 아닐까 생각하옵니다. 그대 말이 맞소. 마음속이 새겨두리다. 큰일 났습니다. 원소의 대군이 황하 근처까지 쳐들어왔다는 보고가 방금 들어왔사옵니다. 원소가? 드디어 일자를 벌이겠다 이거냐? 기다리고 있었다. 원소는 북쪽의 광대한 땅을 지배하던 명문가 출신으로 황제를 업고 중원을 지배하던 조조를 칠 기회를 오래전부터 노려왔다. 그래서 마침내 70만 대군을 이끌고 마지막 결전을 치르려고 조조가 있는 남쪽으로 밀고 온 것이었다. 조조도 즉각 15만의 정예부들을 이끌고 원소를 맞으려 출정해 양쪽의 군대는 황하부군의 백마들판에 진을 쳤다. 그런데 이 싸움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유비. 조조에게 패해 원소에게 몸을 의지한 유비 현덕이었던 것이다. 전하, 조조는 훌륭한 전술가입니다. 얕잡아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알량 문추에 맞설 만한 호골이 조조에게는 없어. 두 장수는 나가서 첫 전투를 적의 피로 비를 뿌려주시오. 알량과 문치의 활약으로 우리 군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귀신도 겁을 내고 발발 떤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은 장녀 믿을 장수는 이제 그대밖에 없어. 부탁하오. 죄송합니다만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그 두 장수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럼 내가 깃발을 내리고 도망을 가야 하겠어. 아닙니다. 아무리 알량 문추라 하더라도 이 장수가 나타나기만 하면 오합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관우. 관우 장군에게 맡길 도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관우에게 공을 세울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번 싸움에는 애초에 데리고 오지도 않았고. 지금 원소 휘하에는 유비가 몸을 의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관우가 문치와 알량의 목을 베면 이는 곧 유비를 배신하는 것이고 의형제 인연도 끊어질 것입니다. 관우를 출진시키면 동시에 두 개의 이득을 보는 것이 되옵니다. 좋다. 관우를 즉시 불러오고 여포가 탔던 적토마를 내주어라. 뒤쪽으로 후퇴다! 여기 오는 녀석은 웬 놈이냐? 관우! 문추, 그대에게는 원한이 없다만 의리를 지키기 위해 목을 가져가겠다. 으씨! 이 관우가 방금 적장 알량과 문치의 목을 베어왔다.
모든 병사들은 적을 향해 총 공격하라. 관우야! 형님, 관우야, 이렇게 해서 백마 들판의 전투는 원소의 패배로 끝이 났다. 장군님, 이제 그만 스스로를 탓하십시오. 일이 이렇게 된 건 서주가 함락될 때부터 정해져 있던 일입니다. 그보다 그분이 무사히 살아계시다는 게 무엇보다 기쁠 뿐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어떡하실 생각이신지. 형님이 무사하다는 걸 안 이상 여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형수님을 모시고 한시라도 빨리 형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준 조승상에게 허락을 받는 대로 말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장군님을 기꺼이 놔줄지 어떨지가 걱정입니다. 그럴 게 아니라 몰래 그냥 가버리시면 안 되는지. 대장부가 한 약속입니다. 게다가 가야 할 길이 천리길인데 성상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무사히 갈 수도 없습니다. 형수님, 제게 맡겨주십시오. 장군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손님을 거절한다는 이 패가 붙어있는 동안은 아무리 급한 손님이라 하더라도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던 게 당시의 관습이었다. 관우는 어떻게 됐나? 별 수 없이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승상을 배울 때까지는 몇 번이고 다시 찾아올 것이옵니다. 몇 번씩 헛걸음을 하면서도 다시 찾아오는 관우 역시 조조가 일부러 자기를 피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성상각하께 아뢰입니다. 이 관우 오늘 허창을 떠나고자 합니다. 베풀어 주신 깊은 은혜는 후일 목숨을 바쳐 갚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돌아가고자 하는 저의 뜻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딜 가려는 기냐? 열어라! 이제부터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 나간다. 내 뒤를 따라 숨이 붙어있을 때까지 달려라! 장군! 기다려주시오! 성상, 장군, 내 나를 버릴 생각이시오? 저와 하신 약속을 잊으셨단 말씀입니까? 잊지 않았어. 하지만 너무도 섭섭하오. 장군, 승상각하의 심정을 헤아려 다시 돌아오실 수는 없겠소.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합니다.
여기서 싸우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잠깐. 잡으려고 뒤따라온 것은 아니요. 내 성인이 받아주시오. 주시는 선물 고맙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 무사히 갈 수 있으면 좋겠군. 이렇게 해서 관우의 목숨을 건 여행이 시작됐다. 관우 장군, 어딜 가는 겁니까? 성상각하여 허락을 받아 하북으로 가는 길이다. 그럼 여행 증명서를 보여주시오. 그런 것은 없다. 증명서 없이는 아무도 이곳을 지날 수 없으니 다시 돌아가시죠. 닥쳐라! 성상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길을 열어라! 분율을 어기려 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말이 필요 없다! 소식입니다. 방금 적장 관우가 수비대장의 목을 베고 동영관을 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장류, 속히 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관우를 쫓아가시오. 예! 잡아라! 화살을 보라! 아저씨, 이쪽으로 안 가시는 게 좋아요. 무슨 까닭이냐? 저 성에 호랑이처럼 수염을 기른 무시무시한 장수가 있거든요. 호랑이 수염을? 그 장수가 혹시 짱구머리 아니냐? 또 왕방울 같은 눈을 하고 있는 놈 아니냐? 네, 쳐다보기만 해도 다리가 덜덜 떨리는 얼굴이에요. 장비다! 장비! 간다! 관우가 왔다! 형제! 잘 왔습니다. 여기 말하고 싶지만 너하고 맺은 인연은 다 끝났다. 아니 무슨 말이냐 그게? 알지, 시집을 떼지 마라. 조조한테 붙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알아. 이게 배신자야. 엄마 장비야! 시끄럽다. 커리 형님이 거들고 계시는 원소의 군대를 박살내게 누구냐? 장비 장군님, 잠깐만요. 아니 형수님. 관우 장군님은 저를 보호해주려고 마음에도 없이 조조를 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천리길을 달려 여행을 가는 것도 어딘가에 살아있을 형님과 장비 장군님을 만나고 싶어서였습니다. 관우 장군님의 속뜻을 왜 모르십니까? 그랬구나. 역시 관우 형님은 다르네. 형님, 의심을 품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녀석 성님이 급한 건 여전하구나. 근데 너 형님 소식 들은 거 있나? 소문에 듣자니 형님이 백마 전투에서 조조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바람에 원소를 따라가지 않고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합니다. 저도 막 큰 형님을 찾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요. 그럼 어서 찾으러 가세. 장군! 오, 미축! 건강하셨군요. 여기서 뭘 하십니까? 유비 현덕공을 따라왔지요. 에? 그럼 형님이 이곳에? 지금 안에서 쉬고 계십니다. 원소가 보낸 추격병이 목숨을 노리고 따라와서 이것까지 도망쳐온 것입니다. 형수님. 오, 형님. 의형제의 결의를 깨고 형님을 위험에 빠뜨린 죄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니야. 아우들을 버리고 도망간 내 죄가 크네. 관우, 장비, 여와, 용서해 주시오. 형님. 여보, 이렇게 모두 한꺼번에 만나다니 꿈처럼 믿기지 않습니다. 다행이요. 정말 다행이요. 이런 원소의 추격병이야. 유비 현덕! 부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함부로 영을 떠나고선 오바는 꾀함이랬다. 목을 내놓아라. 유공이 정의로운 분이라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따위 비겁한 수작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목숨이 두렵지 않은 녀석을 내가 상대해 줄 테니 덤벼라. 이렇게 만나뵈어 영광입니다. 그대의 의협심에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소. 그대의 이름은 뭐예요? 좋은 자는 자룡입니다. 굶주린 백성을 구하고 싶은 마음에 원소의 휘하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소는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장군님의 신하가 되고자 하니 부디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대의 뜻은 고맙소마는 난 이처럼 떠돌이일 뿐이요. 아무튼 여기 계시다간 또 놈들이 추격해 올 테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서 국경 쪽으로.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구나. 두 아우들한테 고생만 시키고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다니 말이야. 관우, 장비 두 사람 모두 주인만 잘 만났으면 한 나라의 대신이나 총사령관이 될 인물들인데 내가 모자란 탓에 이처럼 너들이 신세를 면치 못하게 만들었으니 더 이상 나를 계속 따라다니다가는 일생을 그르칠 것이네. 이제 그만 나를 잊고 마음껏 일을 하고 뜻을 펼 수 있는 주인을 찾아 떠나게. 아, 형님, 이걸 보십시오. 진흙곡이라는 물고기입니다. 가뭄이 계속되어 강에 물이 마르자 진흙 속에 몸을 숨기고 몇 날 며칠이고 여기서 참고 견딥니다. 그러다가 한번 비가 내려 강물이 불어나면은 진흙을 떨쳐내고 저 넓은 황하의 한가운데로 헤엄쳐 나갑니다. 형님이나 저희들이나 지금은 진흙 속에 몸을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참고 또 참는다면 반드시 크고 깊은 물에서 마음껏 활개를 칠 날이 올 것입니다. 형님, 두 번 다시 약한 말씀 하지 마십시오. 관우, 그 말이 맞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부르기 위해 일단 형주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형조로? 그렇습니다. 형주는 땅도 비옥하고 태수인 유표는 성정이 부드러운 인물이며 덕을 갖춘 사람을 각지에서 불러 모아 도움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카카의 이름을 들으면 반갑게 맞이해 줄 것입니다. 형조라. 까마귀가 수라리는요 아침부터 밤까지 빨래만 하네. 하루 종일 문지르고 씻어내고 맘 땡긴 알부는 그래로래요.
우리 마을 최고 못난이 수란이래요. 못난이 이놈들 어디서 그런 못된 노래를 부르느냐? 불쌍해라. 애들이 재밌게 노는데 왜 혼을 내시는 겁니까? 아니 뭐라고? 네 흉을 보고 있었단 말이다. 어때서요? 나는 원래 못생겼는데. 아까 그 아이들은 내가 못생겼다는 걸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한 거려? 그게 어째서 흉을 본다는 거예요? 훌륭한 대답이로구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어머나, 여태 모르고 계셨어요? 제 이름을요? 수란이라고 해요. 수란이라. 제가 선생님 옷을 빨아들이는데 이름을 모르시다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오호 그래. 너였구나. 내 빨래를 해준 아이가. 집안일은 모두 동생한테 맡겨둬서 내가 뭘 알아야지. 미안하다 미안해. 어머나. 엉덩이에 아이. 흙 묻은 것 좀 봐요. 빨래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이, 참. 공동, 오늘은 좀 잡았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네. 오랜만에 재밌는 얘기 하나 듣고 싶지 않나? 이 형주의 재미있는 얘기가 어디 있나? 유비현덕이라는 인물 얘기네. 오래전부터 태수님 댁에서 기식을 하고 있는 이름 없는 장군인데 최근에 신야라는 마을의 대관직을 맡았는데 평판이 보통이 아닌 모양이야. 농사 짓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겠다고 할 정도니 알만하지 않겠나? 장차 형주를 등에 업고 일어날 사람은 그 사람뿐이라고 해도 될 걸세. 자네가 전부터 말하던 세계로 나눠진 천하의 한 조각을 쥘 인물일지도 모를 일이란 말이네. 어떤가? 한번 만나서 그를 도와주는 게, 응? 먼저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네. 게다가 지금 내가 제일 눈여겨보는 사람은 바로 저 아이네. 아드님을 보셨다면서요, 유공? 오늘은 그 일을 축하하며 마음껏 마셔봅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부끄러워 숨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을? 또 신야성에서 그대의 좋은 평판이 들려와 나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 얼굴색이 불편해 보이는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옛날 전쟁터에서 말을 달릴 때는 이 다리에 살이 붙을 데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뚱뚱하게 살이 쪘습니다. 인생을 반 이상 살고 자식도 봤습니다마는 대장부가 해야 할 일은 변변히 하지도 못한 채 편안한 생활에 젖어 있는 제 모습이 하도 측은해서요. 누구나 고민은 있게 마련이지요. 저도 지금 머리를 썩히는 일이 하나 있는. 아버지, 손님인 유비현덕에게는 신야성의 대관으로 일을 하게 해주면서 자식인 저한테는 왜 연기 하나도 나눠지지 않는 겁니까? 너무하십니다. 손님 앞에서 무례하게 이게 무슨 말버릇이냐? 이 녀석을 데리고 나가거라. 예. 이거 봐라! 이거 봐! 봐라 말이야! 머리를 썩힌다는 게 바로 저 아이 일이요. 후처가 낳은 아이인데 버릇도 없고 제 마음대로입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한데 만에 하나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어떻습니까, 유공? 내가 죽은 뒤에 공이 이 형주를 맡아 다스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 자격도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오래전에도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는 통솔력이 모자랐던지 번번이 실패만 했었습니다. 아니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그대처럼 훌륭한 인덕만 갖추면 문제가 없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통솔력은 옆에서 도와줄 사람을 찾아 그 사람에게 맡기기만 하면 될 일이야. 수경 선생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소? 수경 선생이요? 사마휘란 노인인데 이 형주에 모여드는 학자들은 모두 그분의 문화생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요. 이 부근에 수경 선생이라는 분이 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만 고맙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 옛날 황건적을 도벌할 때 이름을 떨쳤던 유비현덕공이 아니신지요? 예, 제가 유비현덕입니다. 실은 뭐가 궁금한지도 압니다. 공은 훌륭하고 큰 뜻도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세상은 공을 받아주지 않는지, 자신의 어디가 잘못된 건지 그 해답을 찾으려고 나를 찾아오신 게 아니신지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선생님, 제게는 사람들 위해 쓸만한 재능이 없는 것입니까? 그건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인재를 가신으로 데리고 있지 못합니다. 외람됩니다마는 제게는 관우와 장비, 조은 같은 일기당천의 호걸들이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장수들이지요. 장수들만으로는 천하를 얻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을 부리고 쓸 줄 아는 머리, 즉 군사가 없질 않습니까? 군사요? 훌륭한 군사만 있으면 가는 곳마다 하늘의 운이 따르고 가문 끝에 물을 만난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처럼 공의 무는 끝없이 펼쳐질 것입니다. 선생님, 집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군사를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을런지. 이 형주에는 저마다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만 봉룡이나 봉추를 따를 만한 사람은 없겠지요. 그 봉룡, 봉추라는 사람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공 앞에 나타나겠지요. 그럼요, 그럼. 여보, 여보. 얘야, 이것이 용궁이라는 마을이냐? 네, 그렇습니다. 대리 많이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머리가 통통 비어서 형님을 만나는 걸 일부러 피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전쟁을 치러가면서 유비 현덕을 막아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유비를 위해서가 아니요. 제갈 공명이 장군님을 대신하여 군명을 낼 것이니 내 명을 거역하는 사람은 법률로 엄격하게 다스려 처단할 것이니 이 말을 명심하시오.